네, 오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팀 박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195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네요.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네, 2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6.25포인트, 0.84% 오른 1955.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전차 군단의 활약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매매 주체별로는 기관이 2,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700억 원, 570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섰지만 지수를 끌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을 했고 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마감 시황도 알아보죠.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닷새 만에 코스닥 지수도 상승하는 데 성공했네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29일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1.15포인트, 0.23% 오른 505.35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유입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30억 원, 11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2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출판 매체 복제와 또 운송, 제약, 소프트웨어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방송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 또 금융 등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다음 등이 올랐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관련주인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뷰익스 등은 전날 삼성전자가 미국의 컴퓨터 단층 촬영 전문 업체인 뉴로로지카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외국인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환율과 실적의 영향으로 당분간 외국인 수급이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보도의 지수희 기자입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소폭 순매수하던 외국인은 오후 들어 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4일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으로 유입되고 있는 반면 유독 한국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보면 GDP 구조가 60%가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 실적 쇼크 이후에 IT 업종에 대해서 글로벌리 좀 매도세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하락은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떠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121선 밑으로 떨어지는 등 목표 주가 200만 원의 연초 전망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현대차는 20만 원 선이 무너졌고 기아차도 시총 순위가 7위로 밀리는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리스크와 외국인 역외 송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반짝 급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추세적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뱅가드 물량 자체가 조금은 좀 지속적으로 매물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에서 엔 자체가 워낙 약세가 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보면 외국인 매도세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일본 아베 정권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수출주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 움직임을 지켜본 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 매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네, 최근 한국을 제외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증시가 상승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펀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하락에는 직격탄을 받더니 정작 가파른 상승 움직임에는 영향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글로벌 자금은 위험 자산으로 옮겨가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일본이나 동남아로 집중되는 상황. 하지만 원화 강세를 비롯해 환율 영향이 커지면서 한국 시장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간 국내 펀드는 외국인이 손을 떼면서 잇따른 하락세를 보인 반면 해외 펀드는 모두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채권 시장으로 쏠렸던 자금이 주식과 펀드로 대거 이동하면서 최근 한 달간 북미 펀드 수익률이 6.25%에 달했고 유럽도 5%에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중국과 인도, 브릭스 등 4%를 웃도는 아시아 이머징 국가 펀드의 수익률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이들 동남아 지역이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하게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최근 그 환율과 관련해서 각국의 입장이 크게 이제 엇갈리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주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좋은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 차익에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해외 주식이나 펀드 수익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